안녕하세요. 일산 차병원 부인종양센터에 근무하는 이성경입니다. 자궁 경부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궁의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은 이 아기가 자리 잡고 있는 몸통하고 자궁 입구인 경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에 생긴 암을 자궁 내막암이라고 그러고 이 경부에 발생한 암을 자궁 경부암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궁 경부는 질을 통해서 외부에서 관찰을 할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가 개발이 되어서 이를 주기적으로 선별 검사함으로 해서 자궁암에 대한 그 예방이 가능한 여성의 유일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여성암이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하면은 성관계 후에 약간의 질출혈이 있을 뿐이고, 이러한 자궁 경부암이 더 오래 진행이 되면은 주위에 질까지 침범을 하게 되고, 여기에 감염이라든가 또 괴사가 일어나게 되면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궁 경부암과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보통 그 흡연이라든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폐암과 간암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인체의 어느 부위나 다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생식기에 발생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가장 흔한 성병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한 20여 종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16번과 18번의 경우는 전체 자궁 경부암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은 생식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2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인체의 면역 기능 등에 의해서 자연 소실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고위험 바이러스가 수년 이상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서 암까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생식기 감염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그 환경이 중요한데, 이런 것을 역학적으로 보면은 16세 이전에 조기에 성관계를 시작하였거나 또는 성교 대상자가 다수이거나 그 외에 출산 경험이 많을수록 자궁 경부암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궁 경부 이형성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궁 경부 상핀의 종양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자궁 경부의 표면을 싸고 있는 상피층의 정상 세포들이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비정상 세포들로 채워져 나가는 질환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세 단계로서 경증, 중등도, 중증, 세 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경증 1단계의 경우는 60에서 80% 정도는 저절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관찰을 해볼 수 있는 단계이고, 2, 3단계의 경우는 극히 일부지만은 5 내지 10%에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치료를 하는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크게 둘로 나눠서 1단계는 저등급 상핀의 병변, 2, 3단계는 고등급 상핀의 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형성증의 진단은 결국 자궁 경부암 조기 진단과 같은 얘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가 제일 기본이 되겠고, 거기서 이상 세포가 발견이 된 경우는 질 확대경 검사를 해서 병변을 찾아내고, 그 병변을 찾아내면은 조직 생검을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그 병변이 자궁 경부 속으로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원추 절제를 통한 원추 생검술을
하여서 자세한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상품의 종양의 치료의 원칙은 국소 치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궁의 근종이라든가 나팔관 난수의 다른 질환이 같이 있을 경우는 자궁 적출술까지 고려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자궁을 보존하는 국소 치료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런 국소 치료라는 것은 질 확대경으로 들여다봐서 미세한 자궁 경부 병변을 찾아내고 그 주위로 최소한의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서는 냉동 내지는 저온 응고법 혹은 레이저 소작 내지는 절제술, 요새는 또 고주파를 이용한 환상 투혈요법을 사용해서 변형된 원추 절제술을 사용해서 국소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원추 절제술이라는 것은 임신 중에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임신 전에 시행을 하는 시술인데, 이를 원추 절제술은 할 적에는 반드시 그 질 확대경으로 그 범위를 확인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서 절제만 해야지 나중에 임신 후에 조산이나 유산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설사 원추 절제술을 시행했던 산모가 임신을 했을 적에 조산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시술을 받아야 되냐, 반드시 그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임신이 진행되어 가면서 자궁 경부의 길이를 주기적으로 초음파로 체크해서 거기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예방적인 그 조산 방지 시술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정상적인 출산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궁 경부암, 즉 침륜암으로 진단이 되면은 그 병의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MRI나 방광경, 직장경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궁 경부암의 그 진행 단계는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대개 2기 초 이전을 조기암이라고 하고, 이러한 그 조기암의 경우는 자궁 적출술 내지는 골반 임파절 절제술 같은 수술요법을 선호하게 되고, 2기 말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는 방사선 요법을 하게 됩니다. 2기 초 이전인 조기암이라 할지라도 고령이거나 심장병 내지는 당뇨, 이런 기저질환이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할 수 없으므로 방사선 치료가 1차 치료가 되겠습니다. 조기암이라 할지라도 이미 수술한 후에 그 얻어진 조직에서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되었거나 혹은 조직 검사상 전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 경우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요법을 같이 추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궁 경부암이라는 것은 전암 단계하고 달리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은 이러한 그 1차 치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는 5년 동안 주기적으로 재발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자궁 경부암의 예방은 우선 요새 개발된 자궁 경부암 백신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자궁 경부암 백신의 경우는 여성에 있어서 성 접촉을 하기 전 단계, 즉 사춘기 때부터 접종을 시작을 해야 자궁암 예방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 접촉이 일어난 이후더라도 이러한 예방 백신을 하게 되면은 안 한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은 그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타입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을 100%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은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라든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등의 그 선별 검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자궁 경부암의 90% 이상은 꼭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식기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은 성접촉이 없이 단순한 피부 접촉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고, 모든 여성의 4분의 3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가 저절로 소멸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식기에 발생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은 콘돔으로도 완전히 예방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그동안 꾸준한 선별 검진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암 단계인 상피내암의 경우 발생률을 다 합하게 되면은 유방암 다음으로 많은 2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궁경부암의 발생은 인유두종 감염으로 시작해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선별 검진을 통하여 상피내암 이전 단계에서 발견하여 치료하면은 전혀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 검진 과정에서 암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대개 조기암에 속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하게 되면은 생존율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선별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